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도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이제 파워 쿼리를 할 때 폴더 내에 있는 엑셀 파일들을 집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그와 이제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형태로 틀리냐면 파일별로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월, 9월, 10월 이렇게 시트별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죠? 방법이 그러니까 노가다스러운 방법. 첫 번째, 노가다스러운 방법. 힘들다는 얘기죠. 좀 깔끔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그냥 한 번에 처리를 하긴 하지만 노가다보단 조금 더 진보된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방법이 조금 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 노가다스러운 방법에 대한 부분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 어떤 구조를 갖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실 건데, 자,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파일의 구조를 갖는 파일은 제가 지금까지 업체 교육을 다니면서 이런 파일의 구조를 안 가지고 있는 업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100%예요. 다 이런 파일 형태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너무나도 상식적이잖아요. 저희가 파일을 관리하는데 이런 관련된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에다가 파일로 다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 관련된 파일들을 시트에다가 만들어서 같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는 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일들의 구조를 보시면 보통 뭐 일자별, 그래서 1월부터 30일까지 쭉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람별, 그래서 뭐 영업사원별, 그죠? 어떤 뭐 특정한 사람별로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채널별, 그죠? 거래처 채널별로 기본적으로 또는 프로덕트별로 카테고리화 시켜서 그 카테고리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런 파일들의 구조가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쭉 나눠져 있고 맨 마지막에 어떠한 시트가 있냐면 이거 아시죠? 토탈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토탈 시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아주 휘황찬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 다 여기에 이제 그 수식을 걸어 넣어서 함수를 어떤 특정한 요거는 해서 어떤 시트에 뭐 더하기, 또 곱하기, 나누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되게 복잡한 구조로 이제 딱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뿌듯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기는 엑셀은 작업의 투명성이 낮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만든 수식이 걸려져 있는 엑셀 파일을 딱 한 번에 보시고 계속 그거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로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구나 이걸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일일이 셀 하나를 선택해서 그 수식에 대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셔야 되고, 수식도 만드실 때 이름 정의를 하셔서 불러오셨으면 다행인데 그냥 뭐 A1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드레스를 가지고 수식을 완성하셨으면 더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에 반면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뭐 이런 애들은 보통 흔히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작업의 투명성이 상당히 높다. 상대적으로 엑셀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쿼리에 대한 쿼리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관계를 보면 이게 어떻게 구조를 만들었고 어떻게 쓰겠구나라고 하는 게 대략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엑셀은 흔히들 많이 착각하시는 게 데이터베이스 도구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DB, 데이터베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해주는 도구예요.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도구지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데이터베이스처럼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저희는 일단 이렇게 시트별로 나눠져 있는 파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아까 보셨던 토탈과 같은 맨 마지막에 그런 행위들을 결과적으로 하나의 시트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피벗 테이블로 분석을 다 완료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구조를, 그러면 여기 있는 시트들을 우리가 계속 추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이 작업에 대한 목적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트별로 관리하는 거는 보통 추천을 안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 안 될 경우 있잖아요. 라인 수가 얼마 안 될 경우는 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라인 수가 몇만 라인 넘어가거나 몇천 라인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가 되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럼 엑셀 파일 자체가 되게 무거워져요. 핸들링 하는데. 로딩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안에서 수식을 막 처리해서 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엑셀의 그 작업 처리 방식은 이거예요. 데이터하고요. 데이터하고 양식을 구분해라. 분리해라. 이게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양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엄청나게 불편해져요. 엄청나게 불편해집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으실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시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부하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찢어내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데이터가 많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데이터가 적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례로 한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엑셀에서 저희가 파일 열고 닫을 때 보시면 뭐 하지도 않았는데 닫고 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엑셀은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1 요 원셀 옆에 전체 선택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 셀에다가 제가 1을 넣고요.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이 셀에다 엔터 1을 입력하시는 거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선택한 모든 셀에 지금 제가 했던 행위를 똑같이 다 적용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딱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보이시죠? 자, 수행하려는 작업을 인해서 여러 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뭐 어찌됐든 블라블라 계속 하시겠습니까? 일단 엑셀은 쫄죠. 네, 대량 작업 모든 셀에요. 제가 일 하나 넣는 건데 얘는 일단 쫀단 말이에요. 엑셀은요. 그만큼 모든 셀에 일을 넣는 것조차도 얘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셀에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데이터가 들어가면 엑셀은 얘를 언제든지 써야 되니까 얘를 올라가는 순간에 이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메모리로 올라오거든요.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드디스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모리에 올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간혹 가다가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메모리가 부족하여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도 나와요. 엑셀 가지고는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있죠.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기도 좀 창피할 정도의 데이터예요. 빅데이터에 비하면.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엑셀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데이터 양이 많은데 거기다가 서식 주시죠. 막 색깔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그것만 하시냐? 여기다 또 함수 넣으시죠. 함수가 뭐 보통 함수니까 또 대부분 또 브이로거 이 복잡한 이 구조에 많은 구조 브이로거 뭐 서밋 이런 거 넣으시면 엄청나게 복잡해 무거워지거든요. 핸들링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양이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단 분리해 놓는 게 좋으세요. 분리하는 게 좋으시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이런 구조를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막 이렇게 꾸미시고 양식 꾸미시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관리적인 목적에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중간 단계의 목적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데이터가 원본이 돼서 또는 그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가 돼서 내가 뭔가를 분석하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권해드리지 않아요. 힘들어지실 거예요. 많이 고달퍼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저희는 일단 저희의 목적인 각각의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와서 다 통합을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버팅을 할 거냐. 그죠? 분석을 할 거냐. 그게 저희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저희가 한번 규정을 해놓고 한 번만 작업해서 규정을 해놓고 얘를 기본적으로 다시 재생산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재생산해서 우리가 다시 또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리사이클 구조를 갖는다고 하면 얼마나 저희 작업이 편해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루틴의 작업들은 우리가 보통 먼슬리 또는 뭐 데일리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렇게 반복적이면서 애외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 작업들을 할 때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 정말 절실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막 VBA도 하시잖아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지니까 VBA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이게 또 넘어가시게 되면 또 프로그램까지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시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업무도 바쁜데 그렇죠? 대부분 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 업무를 또 쪼개서 열심히 또들 막 배우시고 하시는 거니까 좋긴 한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 뭐 어차피 공부라는 것 자체가 천천히 본인과의 싸움이고 계속 하셔야 되는 작업이긴 하지만 이왕 하시는 거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 일단 프리뷰예요. 이런 구조의 똑같은 시트로 나와져 있는 거를 저희가 뭘로요? 파워쿼리를 통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단계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반드시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엑셀 파일을 불러오시게 되면 파워쿼리에서 그 엑셀 파일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그 엑셀 파일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요. 시트가 있었죠. 시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이 있었고요.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레인지가 있었어요. 즉, 범위 이름이 있었어요. 범위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각각 구분되는 개체였어요. 파워쿼리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올 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시트별로 만들어져 있는 얘를 저희가 엑셀에서 가지고 와서 뭔가를 작업하시려고 하시면 기본적인 전제가 이 테이블로 규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테이블로. 그거 하나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테이블로 얘는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테이블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얘를 나중에 불러서 저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요 놈 있죠. 요 놈을 테이블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 테이블로 만드시는 건 되게 쉽죠. 데이터 내부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테이블이니까 키하고 T를 같이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테이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로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는 파워쿼리 들어가서 파워쿼리에서 이 시트를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내용이,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되게 길어져서 일단 저희 프리뷰로, 일단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프리뷰로 어떻게 데이터를, 어떤 시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 사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파워쿼리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취합하고 취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 구조를 만들 것이냐 분석하기 위한 구조를 분석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가 이런 구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파워쿼리를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이 단계가 조금 녹록치만은 않아요. 저희가 폴더 내에서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보다는 한 단계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좀 관여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최대한 끊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이해를 하시고 숙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파워쿼리를 가지고 각각의 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